거주하고 계시는 용산의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이것도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고, 또 하나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일산 한류월드의 시티 프라리움 레이크 오피스텔을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전망에 따라서 언제쯤 매도 시기를 잡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우선 일산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볼까요? 네. 한류월드부터 좀 볼게요. 이거를 구입하시게 된 배경이 언제, 왜, 무엇 때문에 구입하셨어요? 2016년에 그냥 뭐 투자로 받은 거죠. 그냥 투자. 이거 사두면 좋을 것 같다. 얼마에 받았어요, 분양을? 3억 5천. 3억 5천에 분양 받았고, 크기는요? 3룸이거든요. 방이 3개군요. 자, 2016년은 2016, 17, 18, 19, 20, 21까지 우리 아파트가 전부 가격을 상승하던 시점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도 다 올랐겠죠. 지금 구입하신 것만 오르는 게 아니고 네네. 2016년도에 3억 5천으로 예를 들어서 일산에 있는 소형 무엇인가를 구입을 했다면 그것도 역시 이것처럼 올랐을 거예요. 오피스텔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룸, 투룸 같은 소형이 있고 쓰리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크게 구분이 돼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되냐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곧 원룸, 투룸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중심이 돼서 들어가요. 방이 3개짜리인 거는 이거는 식구예요. 식구 3명 이상의 이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아파트예요. 오피스텔이지만 쓰리룸을 샀다는 거는 아파트 쓰리룸과의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얘도 올라가고 아파트 내려오면 얘도 내려와요. 네. 그리고 얘는 월세를 받더라도 월세 수익을 가지고 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얘 미래는 시세 차익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네. 그런 반면에 원룸이나 투룸 쪽에 있는 오피스텔은 얘는 아파트에서 연계해서 가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얘는 월세를 가지고 얘들 미래를 좌우해요. 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청자분은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셨지만 아파트 저렴한 거 구입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주거지에 있는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은 같은 크기의 아파트 가격의 거의 3분의 2 정도 가격이에요. 아파트는 가격이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아파트.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파트가 과거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한 번씩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7년 내외 걸렸어요. 7년 내외를 가지고서 흐름을 가져갔는데 최근에는 서울은 21년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약 한 2년 3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14년부터 21년 동안 7년 동안을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거의 올라갔고요. 07년부터 14년까지는 약 7년 동안을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7년 아니에요. 6년에서 8년 사이지 7년 동안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조정을. 그전에도 01년에서 07년까지 7년 동안.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흐름은 이런 아파트 같은 큰 흐름은 1, 2년, 2, 3년 만에 단기적으로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또 확 더 올랐다. 이런 흐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다가 주춤되다 올라가다 주춤되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올라가는 이 기간은 거의 7년 내외까지. 내려오더라도 마찬가지야.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하겠지만 또 내려오고 또 이런 식으로 흐름을
7년 가까이를 끌고 가더라. 이것은 대한민국 5천만 명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아파트에 들어오는 자금의 흐름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3년 만에 21년 고점에서 꺾여 있는데 이 시점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 내려가는 길에 있는 시점이에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오피스텔은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근데 이제 일산 신도시 전체가 워낙 낡았고 낙후됐는데 지금 있는 한류월드 쪽에 여기는 킨텍스 주변에 여기가 전체가 일산의 가장 앞으로 발전이 될 가장 핵심 키포인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있는 일산이에요. 이렇게. 이 일산이 하나하나씩 세월은 가겠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하나하나씩 전부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다시 바뀌어져 가야 되는 신도시 특별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가 깨끗하게 다 개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됐을 때 비해서는 힘이 약해지겠죠. 네. 그죠? 그런 측면까지 본다면은 얘는 네. 분양 자체는 16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양 시기가 좋아서 간 것이지 물건이 좋아서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네. 흐름을 가는 거다 이제. 얘 혼자만 좋아질 수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좀 더 위쪽에 올라가면은 이쪽에 여기서 보다 거리가 좀 더 있어요. 이쪽에 요 언저리에 킨텍스 쪽 가까이 쪽에 가면은 여기가 GTX의 역이 생기는 데예요. 근데 얘는 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거리가 있어. 네. 그러면 그나마 경기도권 내에서는 앞으로 재편된다면은 그래도 GTX 역세 분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갈래? 예를 들어 간다면은 GTX 역세권으로 가는 것이 좀 위험을 가장 적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얘는 이제는 그냥 전체 아파트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살짝 반등했지만 이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 여기에 20평대가 아파트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판단할 게 신축이고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은 8억 가까이 간다라고 친다면은 여기에 약 3분의 2. 3분의 2를 계산하면 얘는 5, 6억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 가격이 현재 가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떤 흐름에서 더 떨어져서 7억대로 갈 거야. 그러면 얘는 다시 5억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 그런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서 시세 차익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저런 이걸 정리를 하고 다른 형태로 한번 굴려가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만약에 서울에서 제가 원룸, 서울 안에서 원룸이나 투룸 같은 오피스텔 이거는 제가 많이 구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은 이 원룸, 투룸에 들어가는 사람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서울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원룸, 투룸 쪽은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동네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별로 늘어나지 않는 지역에 투자를 해서는 흐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1, 2인 가구가 대단히 많이 서울보다 더 많이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그렇더라도 방 3개짜리잖아요. 이건 아파트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썩 뭐 제가 어떻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저 같으면은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새로운 어떤 투자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됐죠?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원 삼성은 언제 구입을 하셨죠? 2020년도. 20년도에. 도원 삼성을 구입을 하신 분은 틀림없이 용산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셨겠죠? 용산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돈이 별로 없어.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돈에 맞서서 찾다 보니 얘가 나왔어. 어때요? 제 말 너무 네, 정확하지 네, 않아요? 네, 네. 맞죠? 네. 그럼 얘는 왜 좀 저렴하게 나왔을까요? 간단하죠. 미래 가치가 다른 것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간단해요.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개발 이쪽 지역이 하고 이건 관계가 없어요. 거리가 멀고. 그러면 용산 국제업무지구인데 이 국제업무지구 안에는 그럼 아파트 안 들어오나요? 들어와요. 어차피. 여기 아파트 들어오고 일자리 들어오고 여기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가 너무 모자라서 여기까지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을 그런 힘이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격대가 2020년도에 샀으면은 사자마자는 조금은 더 올랐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구입했는 가격 수준 또는 그 이하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네, 네. 어떤가요? 구입했는 가격이 얼마죠? 구입했던 가격이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죠? 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네. 더 이상 물었지는 않을게요. 네, 네. 저는 이 흐름이 2019년 가격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최소한도로. 그럼 붙잡고 있으면 19년 갔다가 다시 21년 넘어서 종전에 있는 가격을 보다 훨씬 올라가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몇 년 안에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간다면은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아무리 짧게 걸려도 7, 8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네. 만약에 간다면 어떤 현상이 있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35억에서 40억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 고점보다 더 올라가니까. 이해가 가요? 네, 네. 그러면 강남 아닌 강북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20억 이상 가요. 이 가격이 과연 누가 유지시켜 줄까요? 유지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40대가 우리 이 가격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시기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때 또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